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40대가 되어서 우리가 쪽팔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가지고 제가 지금 또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제가 뭐 FM이다, 제가 무조건 이런 방법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면 좀 덜 쪽팔리지 않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뭐 내 주변에 친구고 또 부모님도 내 자녀 결혼하신 분들은요, 내 배우자가 보더라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7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공짜를 너무 바라지 말자입니다. 세상에 공짜. 예전에 뭐 젊었을 때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시간이 제가 지나다 보니까, 제가 몇몇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더라. 세상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요. 공짜 너무 좋아하다가 좀 나쁜 쪽으로 휘말릴 수도 있고, 사기 쪽으로 아주 안 좋게 또 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세상에. 하지만 정당하게 내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 쪽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는 내가 세무사 쪽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강의를 들어가거나, 또 법무사 세무사 쪽에 전문적인 이런 타이틀을 걸고 계신 분들 있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내 자산을 뭐 몇십만 원, 뭐 많아봤자 몇만 원, 몇십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나중에 크게 뭐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세금을 줄인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빨리 우리가 아껴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좋다. 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공짜 정보들, 카더라 통신들,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가자,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움에는 나이가 정해지지 않고, 나이가 꼭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배울 점이 있다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데 강의를 한다거나, 뭐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나이가 어린 놈의 자식이 뭐 네가 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가르치냐, 네가 뭐 어떤 게 뭐가 있겠어라고 이렇게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강의하시는 분이라든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정해주시는 분들이 20대 30대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겠지만,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인데도 영상을 들어보고 또 책을 보고 강의를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저 뭐 나이도 뭐 얼마나 경험이 있어도 저런 얘기를 할까 싶었지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나이가 뭐 다 내가 40대 넘었다 해가지고 모든 뭐 세상 이치를 내가 다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주종목이 있거나, 나보다 훨씬 더 지식과 정보가 많은 그쪽 어떤 그런 주종목, 어떤 그쪽의 방향, 어떤 그쪽에 본인들만의 그런 탁탁 커리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저 뭐야,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배우면 스승이 없다, 나이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그런 것을 내려놓고 생각하니까, 저분은 나이가 아니고 그냥 나보다 더 지식을 이쪽 방향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꼰대로 돼버릴 수 있거든요. 뭐 나이도 뭐 어린 놈이 어쩌고저쩌고,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미 뭐 내려놓으시 오래됐거든요. 내려놓은 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를 떠나지 말고, 정말 나이가 어려도 뭐 후배가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 있다거나 정보 지식을 많이 가지신 그런 후배가 있다면, 충분하게 배울 점이 있다면 충분히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과연 쓰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영상을 딱 보시는 이 순간에 딱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퇴근해서 내가 뭐 했지, 또는 지난주 주말에 내가 뭘 했지, 또는 뭐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내가 뭘 했을까? 우리가 항상 1월 1일 날 또는 뭐 구정 때 이때 막 새해 계획을 다짐하면서 올해는 뭘 할까요? 목표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패턴이 과연 지금 내가 미래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쓰는 시간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퇴근해가지고 그냥 뭐 쉬고 그냥 뭐 소파 한 몸이 돼 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내가 발전적인 방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을요 점점 소비적인 측면에만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내 퇴근 후 또는 내 휴일 시간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더 소비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계속적으로 내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시간을 내가 쏟아붓고 있는가, 배움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지금 퇴직 후에 뭔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재테크 투자 쪽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책을 뭐 한 자라도 내가 더 보고 있는 것인가 쪽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서, 이거 아닌데, 지금쯤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0대가, 이 영상 보시면 40대가 됐다면, 이제는 회사 생활을 한 날보다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퇴직하는 날이 얼마 이제 오히려 더 적게 이제 남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가 체력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옛날에 회사에 인정해줬는데 이제 40대 가면 임금 피크죠. 근데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 20, 30대처럼, 이런 생각을 빨리 접으셔야 되고, 또 다른 것으로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생각과 또 행동과 그런 쪽으로 내가 뭔가 계속 배움에 그런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40대라면 아마 대부분이 아마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어떤 현장에 가서 내가 새로운 곳에 분석을 하고, 새로운, 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지역을 분석하고 현장 임장을 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 배우자와 공유를 많이 합니다. 제 와이프에게 이번엔 이런 쪽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쪽이 지금 저평가인 것 같더라, 이쪽에 이런 아파트가 좀 좋은 것 같더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작년에 투자했던 아파트가 뭐 실거래가 대비해서 이 정도 올랐고, 또 호가 대비해서 이 정도 올랐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아파트들 이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어. 올 초에도 한번 제가 올 초에도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투자든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옆에 있는 배우자와 분명히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아무리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은 한 공간에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내일 뭘 할 건지 전혀 요즘에 소통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특히 재테크 투자에 있어가지고 항상 싸우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엄청 많이 싸우는 거죠. 뭐 누구는 한쪽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지금은 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의 마인드적 차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와 공유를 하시고, 일적인 거 어려운 부분도 얘기하시고, 좀 투자 관련돼서도 자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좀 부족하다, 아니면 저쪽에 지금 팔까 말까, 서로 이런 공유도 하고 현장도 같이 한번 가보자, 아파트를 내부를 볼 때도 같이 한번 보고, 이런 걸 있어 신뢰가 쌓이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 와이프, 내 남편에게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목표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한 가정의 목표를 혼자 이끌어 가려 하지 마시고 같이 짐을 좀 나눠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더욱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매년 저는 한 분기마다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 하반기마다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아파트, 또 부동산, 또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돈 모아놨던 거 관련돼 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합쳐서요, 얼마가 정도 됐고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됐다. 어떤 말씀드리냐면, 자산의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분기별로 내가 자산을 이 정도 해보니까 지금 이 정도 측정되는 것 같아. 또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내가 지금 또 자산을 또 아파트 실거래가 위주로 또 쭉 분석하고, 지금까지 월세 모아놨던 거, 또 신규로 투자할 것들, 또 지금 통장에 있는 돈들 다 합쳐보니까 우리의 자산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항상 와이프랑 얘기하거든요. 뭐 이 기간은 뭐 내가 6개월 하든 3개월 하든 1년에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 가정의 자산 있죠. 그 자산이 얼마나 지금 형성돼 있는지, 한쪽만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자산 관리는 내가 잘하니까 말이야, 당신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쪽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한 가정의 자산 형성 과정 또는 자산 내역을 반드시 한쪽이 이렇게 다 계산하셔가지고 측정하셔가지고 같은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항상 공유를 하고 항상 매번 체크를 하시는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자산 관리 40대가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자산이 됐네,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더 나가볼까, 또 예를 들어 뭘 또 해볼까, 예전보다 많이 또 자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등등, 여기서 의견이 나와가지고 가정의 갈 길이 두 분의 협의 또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린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40대가 됐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 이 저녁에 자는 거, 기상하고 취침 시간이겠죠.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인이시고 저처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 패턴이 똑같다고 보는데, 언제 이 기상 취침 시간이 딱 정확해야 되냐면 주말이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요즘에 주월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뭐 주중에 피곤하고 금요일날 술 한잔 마시고 토요일날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잠을 자더라도 내가 아침에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너무 늦게 자서 오히려 토요일 오전까지 다 자고 12시에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잠을 많이 자면 더 피곤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성인이 뭐 7시간, 뭐 8시간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 이상 오히려 자버리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이 신체 리듬이 다 깨지기 때문에 주말에 내가 늦잠을 하루라도 더 자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자고 주말에 내가 해야 될 일,
계획을 다 잡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일요일날 내가 뭐뭐뭐 해야 되겠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활 패턴을 40대에 만들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몸도 체력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인드적 측면에서도 뭐 40대, 20, 30대가 똑같이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냥 늦잠 좀 자고 술 좀 마시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늦잠 자고 말이지. 놀러도 갔다가 뭐 또 다시 그러니까 월요일날 되기 전에 이 일요일날 오후부터 이게 슬슬 머리가 아파오고 속이 메꿔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월요병이 바로 일요일날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지금 너무 소비적인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생산적인 일에 내가 조금 더 몰두하고 책을 본다거나 강의를 들어간다거나 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채워놓는다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 기상, 취침, 주말에도 충분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패턴, 그런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SNS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SNS를 저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거나 최소화를 하시거나 아예 끊으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특히 사진으로 하는 SNS 있잖아요. 특히 뭐 사진 올려가지고 가장 내가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일생일대에 가장 내가 맛있는 걸 먹는 순간, 가장 좋은 비싼 거를 드는 뭐 명품을 드는 순간, 가장 멋진 곳을 가는 순간을 보통 기록에 우리가 남는데 요즘에는 SNS 통해서 남이 뭘 하는지, 옆집에 누가 뭘 하는지, 내 친구가 뭐 지난주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보통은 싸우게 됩니다. 내 친구 말이야, 뭐, 지난주 어디 갔다 왔대. 내 친구, 와이프는 말이야, 결혼기념일을 뭘 받았대. 또는 뭐, 내 친구 남편은 말이야, 지금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차도 바꾸고 말이야, 지금 벤츠, BMW 이런 걸로 바꿨대. 보통은 이런 SNS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서로의 비교 속에서 말이죠. 뭐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SNS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옆에 사생활을 이렇게 막 보는 게 시간을 상당히 많이 쏟더라고. 이거 보면서 뭐랬구나 좋아요 뭐 이렇게 하트 누르고 또 상대적 발탕감을 느끼죠. 쟤는 뭘 돈을 많이 벌고 멋진 데 가고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명품 사는데 나는 내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런 거부터 비교 분석이 들어가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그냥 멀쩡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자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에 있는 시간 낭비한다고 그러잖아요. SNS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시간을 좀 더 쏟으시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40대가 되면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쪽팔리지 않고 우리 부모로서 시간을 함부로 쏟지 말고 남과 비교도 하지 말고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나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거 마지막 말씀드린 7번째 40대가 되었을 때 쪽팔리지 말고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 생각하는 생동감 마인드였습니다. 또 뭐 번외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겠죠. 몸관리. 저도 지금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요즘 너무 아파가지고 찜질도 받으러 가고 정형외과까지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고 약도 타러 가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계속적으로 아프면 조금 더 이제 주사요법이라든지 뭐 정말 심각해지면 나중에 되면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릎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는데. 또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 하니까 원래 예전에 좀 있었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서 지난주에 약을 타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 술도 많이 줄이려고 그러고 하고 또 이렇게 막 저는 배달 같은 거 나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 하는데 계단으로 또 이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몸을 아끼려 하더라고요. 이 참 양쪽에서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몸 관리는 건강할 때 지키자. 번외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또 살아보고 40대까지 와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마인드적인 측면으로 세팅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를 봤을 때도 쪽팔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도 멋지게 사는구나, 쪽팔리지 않았어,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스스로 응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영상이신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코스TV 다코스입니다.